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유가에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미국 벤치마크죠. 서부 텍사스 원유 WTI입니다. 긴 음봉을 그리면서 80달러 선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뚫고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의 벤치마크 브렌트유 선물입니다. 역시 장중 8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은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0일선 붕괴는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이 조정시 매수 전략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져서 유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진단했습니다. 유가 50일선이 무너진 것은 최근 1년여 사이에 3차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2달여 동안, 그리고 지난 여름에 1달여 동안에도 유가가 50일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봄에는 강도가 약하긴 했지만 역시 50일선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적어도 2-5달 동안은 유가 추세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통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브렌트 원유 선물 최근 6개월간의 일봉입니다. 최근 유가를 짓누르는 재료는 전략 비축유 방출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결국 유가를 80달러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미 지난달 하순에 단기 사이클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로 유가는 약 7.5% 떨어졌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펀더멘탈 요인들이 유가 조정 흐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11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입니다.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던 이 보고서에서 EIA는 유가가 연말과 내년으로 향해가면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휘발유 가격도 함께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비축유 방출은 없겠네 싶어서 당시 원유 선물이 급반등했었죠. 하지만 당시 EIA가 가리킨 것은 원유 수요와 공급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EIA는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공급이 원유 수요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저장 탱크에 재고가 다시 쌓이겠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미국 원유 생산이 내년에 크게 늘 거라면서 유가 랠리가 곧 끝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도 시장의 균형이 이르면 다음 달에 공급 초과로 뒤집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미국의 원유 생산입니다. 팬데믹 쇼크를 겪으면서 일평균 200만 배럴 넘게 줄었습니다. 이후로 횡보를 이어가다가 지난 봄 이후로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퍼미언 분지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 혁명의 중심지입니다. 텍사스주 서쪽과 뉴멕시코주에 펼쳐진 곳이죠. 이곳 산유량이 다음 달에는 팬데믹 직전의 역대 최대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EIA가 지난 월요일에 전망했습니다. 예상되는 산유량은 일평균 495만 배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는 오펙 산유국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이 퍼미언 분지보다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 오름세가 계속될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펙의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산유량을 결국 늘리면은 여유 생산 능력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 최대 원유 생산 기업 로즈네프트는 유가가 내년 여름에 120달러까지 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유가 전망을 내놓는 각각의 주체들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향들도 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